유수한 지역 영화들을 좀 소개하고자 이렇게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작년에 영남편, 호남편하고 올해 이제 강원편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오늘 오셨는데요. 감독님 자리하고 인사드리고 지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나오십시오. 그 나의 엑스 언니 조영경 감독님은 부득이하게 오늘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고 계셔서 아쉽게도 GV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뭐 이런 GV 관련 소식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 소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마개 연출한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돌리기 연출한 한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두 작품의 창작의 시발점이죠. 발상의 계기와 제목이 어떻게 제목 정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둘 다 사실 직접적인 제목인데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춘천에서 있었던 강원영화학교에서 제작한 작품이고요. 이제 크레딧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각본을 쓴 친구가 이제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연출을 담당을 해서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 각본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소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청년 20대 굴삭기 운전자가 소음을 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이제 영화로 만들려고 하다가 시나리오를 계속 각색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어떤 은퇴를 담은 그런 이야기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라는 소재가 이제 영화에도 직접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귀마개라고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뭐 귀마개 말고 좀 직접적이지 않고도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목을 잘 짓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마개가 딱 어울리는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나요? 어떤 제목을 가제로라도 떠올려고 한다. 네, 난청의 추억이라든지. 그냥 귀마개에서 오문을 정하겠습니다. 크레딧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2021년도에 만들고 편집을 좀 오래 묵혔다가 해놓은 단편이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은 배드뉴스였는데 더 직접적인 제목이었는데 좀 편집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1년 동안 계속 좀 두고두고 보다가 유독 그러니까 재작년에 너무 전쟁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뉴스를 계속 보다가 뒤에 이제 원래 배드 뉴스 때는 그냥 어떤 진돗개 상황,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로 인한 진돗개 상황으로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였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몽타주 씬을 좀 더 만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그냥 그 몽타주 시퀀스를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이렇게 되돌려 봤는데 오히려 이게 뭔가 배드뉴스 때는 그냥 얘네가 이랬어 이렇게 딱 내용이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저의 좀 어떤 염원, 어떤 좀 바람을 담아서 어떤 몽타주 시퀀스를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뭔가 좀 제 마음이 좀 더 전달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되돌리기로 최종 변경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의 어떤 지금 정세에 대한 진심을 담은 염원 같은 거네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근데 네 뭐 꼭 정세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런 제가 평화에 대한 영화를 찍었어야 됐었는데 그런 뭔가 이슈를 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개인들의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게 정치적인 영화로 누군가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영화로는 또 접근하지 않고 네, 찍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주는 그게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다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제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관람했었거든요. 제 마이크 잘 들리나요 혹시? 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질문 좀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좀 또 한번 질문을 좀 저희가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귀마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크레인 나오는 쇼트마다 제가 우와 하면서 봤던 게 이전에 뭐랄까 노동자들이 무슨 노동 기구나 노동 장치를 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노동하는 장면을 볼 때 대부분 사실 그 노동 장치나 기구는 어떤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좀 메타포적인 상징을 좀 많이 담잖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진행 상황에 그냥 한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근데 귀마개 속에 이제 포크레인 장면들은 마치 포크레인이 약간 등장인물들을 이인화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약간 그 등장인물들을 체화해가지고 마치 포크레인이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 주인공 양이 어르신의 이렇게 포크레인을 건드릴 때는 참 그 양이라는 그 어르신의 지난한 세월을 딱 보여줄 수 있는 포크레인의 그 유려한 움직임. 근데 이제 그 우리 젊은이 친구가 이제 포크레인을 만질 때는 아 진짜 애게 엊그제 막 이제 갓난 아기 걸음마 댄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포크레인의 움직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아 이거를 사실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찍음으로써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감님이랑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그 포크레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눈 건 없었고요. 이제 양이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굴삭기 자격증이 있으시고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고, 이제 호영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묻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렉팅을 할 때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호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더 이제 굴삭기가 어색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게끔 연출을 디렉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카메라의 시선도 되게 특이했던 게 신체보다 인간보다 더 높은 어떤 물체를 찍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인간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긴 마련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포크레인을 찍었단 말이죠. 좀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도 이제 찰감님이 각본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새어 나온 게 있었는지 그런 의도를 담아서 찍었다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했었어요. 이제 포크레인을 이제 의인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찍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스토리보드를 쓰는 과정에서 조금 아무래도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좀 중요한 오브제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같이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찍다 보니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간단한 질문, 재미난 질문도 괜찮습니다. 심오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제가 또 되돌리 감독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세 편 다 완성도가 균등해가지고 또 그 상영 순서에 대해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영화를 뭐 마지막이나 중간이나 처음이나 다 배치해도 영화를 보는데 이질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되돌리기가 가장 마지막에
상영한 걸로 채택된 이유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제 마지막에 감독님 마법을 부리시잖아요. 편집으로 영화의 마법을 부리시잖아요. 리와인드에서. 근데 약간 잔인한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없던 것처럼 이전처럼 되돌리는 마법을 부리지만 영화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미사일은 나갈 것이고 그들은 또 어떤 사정에 또 티격태격할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을 제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되돌리기라는 영화의 결말과 영화 끝나고 시작된 다시 우리의 삶의 그 대비를 그래가지고 좀 잔인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감독님은 이제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낙관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희망을 좀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그 효과로 인해서. 되돌렸던 이유는 희망보단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느낌이 더 큰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진짜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매체다 보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집을 하면서 영화로나마 이 세상에 뭐 떨어진 모든 폭탄과 어떤 피해와 이런 것들을 되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원으로 되돌렸던 것은 말씀처럼 이미 파괴된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처럼 희망을 담은 절망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일종의 판타지 몽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되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슬픈 마음으로 특히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뉴스를 이제 사실 봤던 게 제일 좀 컸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2년간의 어떤 국내 정세들이 또 편집 기간에 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셨네요, 감독님께. 네. 참, 뭐 하나라도 좀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되돌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영화처럼. 관객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간단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윤설 배우님이랑 이번에 두 번째 작업하시잖아요. 여군 역할 연락드렸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윤설 배우님이랑 최근에 또 작업을 하다 더해서 지금 3개째 하고 있는데 네. 반응 되게 좀 원래 좀 털털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하니까 그냥 네 이래서 뭐 어떻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좀 이미지와 다르게 좀 털털하시고 소탈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수다스러운 분이 아니셔서 그러게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하셨던 질문들 중에 왜 여자를 군인으로 설정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 여자가 탈북자였고 남자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던 실제 20대 제 또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둘은 어린데 벌써 결혼 걱정하면서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선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티브로 만든 이야기였는데 여자가 탈북자이고 만약에 남자가 군인이었으면 이게 너무 좀 권력이 치중될까봐 좀 극 중에서 윤설 배우님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좀 초반에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 좀 여성 캐릭터가 그런 연기로 좀 남자 탈북자분인 캐릭터분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서 실제 모티브가 됐던 그 커플분에서 성별을 좀 뒤집어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두 캐릭터 간의 어떤 극중의 힘의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갑자기 재미난 질문이 떠올랐는데 도훈 감독님 먼저 질문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기우 배우님 비롯해서 나머지 배우님들 캐스팅 비화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 필름메이커스라고 하죠. 이제 영화인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고를 올려서 이제 모집을 했었고 사실 20대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근데 가장 캐스팅하기 어려웠던 역할이 이제 양이 역할을 했던 60대 이상의 어떤 노년 배우가 되게 많이 없었어요. 몇 명이. 근데 이제 이 배우님이 다행스럽게도 마침 한 1, 2, 1~2해 전에 이제 원래 군인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60대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배우를 전향 배우로 이제 취미나 뭐 직업 생활하시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맞는 분이 상황 영화의 어떤 내용과도 맞는 분이 캐스팅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기우 배우님 근황을 아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셰익스피어 연극 대학로에서 하시던 왜냐면 네. 서울의 봄에서도 네 맞아요. 군인 출신 배우님이 중장년수 배우님이 참여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기우 배우님이 그냥 동일 인물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시냐고 여쭤보신 거였어요. 네 등장하셨었어요. 그 육군본부에서. 그쵸? 네네. 맞죠. 저 그래서 그게 이기우 배우님인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되게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 거의 뭐 투스타? 완전 장성급 저 이제 전역하시고 이제 맞아요. 이제 사령부에 있다가 퇴역 군인 하시고 이제 배우 일을 하시는데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전 그분을 어떻게 누군가가 영화화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관련돼서 저희 그 이제 단역 배우 두 분이 등장하셨는데 식당신부터 노래방까지 그 단역 배우 두 분도 이제 부사관이세요. 네. 현직이요? 네, 현직 부사관이신데 이제 연극을 취미로 또 하고 계셔가지고 지역에서 그래서 단역으로 출연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이제 각본을 쓴 촬영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을 연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영화를 찍고 한 3일 뒤인가 군대를 갔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간 군대 옴니버스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극 중에서 우리 이제 그 테이블에서는 예비역 투스타와 현역 부사관 두 분과 네, 우리 그 메인 젊은이 분은 원래 배우님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이제 찍고 3일 뒤에 군대를 가시는 네네. 예비 등병. 그쵸. 네. 아직도 훈련병.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 아직도 있어요? 네네. 이게 2021년에 찍었나요? 22년 말에 찍었는데 22년 아직 말이요? 네. 그렇군요. 작품을 보셨을까요? 네, 제가 링크 보내드려가지고 스크린으로 말고 링크로 보셨군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스마트폰을. 그래도 되게 멋있으시네요. 그 되게 혼란한 시기일 텐데 결국 이제 찍어내고 군대를 갔다는 게 이제 그런 사정으로 연출권을 감독님이 맡게 됐고, 네. 편집과 연출 편집을 감독님이 하신 거고, 네네. 각본 및 촬영을 그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태. 현태 촬영 감독님이 하시게 됐고. 네네. 나중에 한번 그게 안 되구나. 지금 통화를 못 하죠. 나중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저도 좀 갔다 온 지가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되게 진짜 놀랍네요.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부사관 출신의 뭐 이런 장군 출신의 진짜 또 여군 나오시고 강원도라 그런가. 네, 되게 웃긴 질문을 생각한 게 이것도 군대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윤설 배우님께서 옷이 이제 군복 다 젖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잖아요.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군복을 입을 때 그 어떤 모습과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을 때 그 모습이 약간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윤설 배우님도 약간 그거를 염두하시고 연기를 하신 건지 감독님이 따로 디렉팅을 드린 건지 감독님도 나중에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그
군복을 벗고 나서 찍은 걸 일부러 눈빛을 부드럽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때 얘기를 윤설 배우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초반에 이제 양식장에서 싸울 때 사실 실제로 저기 이제 다시 녹음한 건데 실제로는 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그걸 염두하고 좀 강하게 더 본인이 평소에 하는 표현보다 더 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본인 모습대로 돌아왔을 때 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졌다. 예, 눈빛이 어떻게 보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네, 정서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레 감정을 바꾸신 건지 진짜 군복 하나 입었다 벗었다 해서 그런 걸 좀 염두하신 건지 우스갯소리가 반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되게 저도 디테일이라면 디테일이다. 되게 몰입하면서 봤었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두 번째 관객분. 세 작품도 일단 다 잘 봤고요. 그 되돌리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심장이 벌려도 좋았지만 그 눈먼 사랑부터 어쨌든 윤설 배우님은 계속 하시게 되는 어떤 이유, 그리고 맨 처음 만나시게 된 그런 계기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같이 나오신 신주엽 배우님도 제가 알기로 부천에서 이제 돌고다가 올인해서 같이 나오신 걸로 아는데 보니까 또 부천 로케도 있고 모닝 프로그래머님 이름도 보여서 캐스팅에 뭐 그런 어떤 영화제의 영향이 있었는지 배우님들 그런 캐스팅 과정도 궁금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스타 캐스팅을 하셨어요. 여기 세 작품 중에서 제일. 네, 윤설 배우님이 처음에 제가 한 3년 전에 첫 단편을 찍었을 때 사실 저랑 인연이 있었던 것 전혀 아니었고 제가 현장에 막내로 뛰고 거의 뭐 제작팀 막내 비스무리하게 현장을 뛰고 있었는데 PD님이 윤설 배우님한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랑 강제로 인연이 엮여지셨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계속 직접 부탁을 드려서 인연을 만들어가게 됐는데 약간 여기 윤설 배우님이 없지만 그분의 매력을 얘기해보자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메타몬 같다 그래야 되나? 그 어떤 맛인지는 정확하게 읽히진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 근데 어떤 역할을 만들고 나서 그분을 붙여놨을 때 그것이 항상 뭔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되돌리기 때 캐스팅을 이제 하면서 부탁드렸던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이제 평화 얘기나 뭐 남북 탈북민이 나오는 영화라고 했을 때 어떤 선입견이 되게 좀 교육적일 것 같고 좀 탈북민에 대한 어떤 그 룩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렇게 곧 편견처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두 분이 좀 세련되고 좀 힙한 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던 배우님들 중에 윤설 배우님이랑을 먼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주엽 배우님은 제가 어찌어찌 이제 수소문해서 예, 그냥 뭔가 탈북민인데 탈북민스럽지 않은 그런 예, 탈북민이라는 이미지로 배우를 찾은 게 아니라 탈북민스럽지 않은 배우님을 찾다가 신주엽 배우님을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을 부탁드리게 됐고 가장 큰 이유는 그 실제로 모티브가 됐던 그 커플분들도 실제로 너무 잘 꾸미시고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누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탈북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탈북민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두 배우님의 합을 끝까지 보고 나서 크레딧을 봤을 때 내가 인권 영화이자 탈북 영화를 봤구나 뒤늦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권 영화나 이렇게 좀 탈북민, 세터민 영화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느껴져요. 내가 인권 영화를 보는구나. 어떤 그런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면 그런 촉이 오잖아요. 근데
되돌리기는 이제 보고 나서야 느껴지는데 그게 아마 두 배우님의 그 세련된 케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사랑의 불시착을 또 좀 영감이 갔었는지 그 당시에 기획 당시에 탈북민 같지 않은 탈북민의 이미지를 한 신주엽 배우님의 얼굴을 보고 그쯤 아닐까요? 사랑의 불시착이. 어, 네. 안타깝게도 보진 않아서 그냥 멋있는 분 찾다가 누가 나오고 이런 것만 알고. 사랑의 불시착을 안 봐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드신 분들과 좀 비슷한 보시는 분들이 연애 멜로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캐스팅을 했으니까 뭐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 인권 영화의 상투성을 잘 비껴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또 담아야 될 또 정수도 끝끝내 담아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도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저쪽 끝에 세 번째 줄 남성. 그 김학의 감독님께 그 로케이션이 너무 공사장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포크레인이 단편 영화 나오는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섭외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둘 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은 춘천에 이제 신부읍이라는 좀 춘천에서도 좀 교회 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저기가 조금 신부급 주민분이라고 해야죠. 주민분이 저희 조연출을 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장소를 캐스팅하는데 이제 건너 아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장소나 그리고 포크레인이나 다 그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네, 조금 로케이션이나 포크레인은 사실 그 이제 프리 과정에서 되게 가장 이거 돈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 이거 공사장 같은 데를 보통 협조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오브제만 보면 세 영화 중에 제일 뭐가 실현 불가능성에 가까운 영화였을 것 같은데 그런 또 우연찮은 인연으로 이렇게 또 영화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김학의 감독님께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였는데 둘 다 길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좀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정말 이 영화의 가장 이제 정수 같은 순간이죠. 마지막에 이제 양이 어르신이 트위스트를 부면서 이렇게 춤을 출 때 그 포커스가 약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촬영 당시에 염두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찍고 보니 다 나가가지고 이게 최선이었는지 아니면 오케이 컷도 있고 NG 컷도 있는데 어쩌면 이게 NG 컷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그 장면이. 근데 붙여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흐릿한 그 감성 포커스가 너무 좋아서 채택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감정이 벅차오를 정도로 그 장면이 거의 뭐 이창동 감독을 감히 넘보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 네, 그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노래방 씬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되게 협소해가지고 콘티를 짤 때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던 씬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촬영할 때도 되게 조명도 어둡고 실제로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걱정도 촬영 전날에 가장 많이 했던 씬이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여러 테이크를 갔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제 지체되면서 여러 테이크를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핸드헬드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하기가 이제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찍고 나서 리플레이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초점이 나간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테이크 갔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초점이 나가는 형식으로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중간에 이게 포착을 하고 그렇게 좀 의도를 한게 네네. 하고 간 케이스네요. 네, 촬영장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우연찮게 나온 테이크가 채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날려서 찍은 이제 테이크가 채택이 된 건가요? 기억하시나요? 이거가 아마 마지막 테이크거나 그 전 테이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가물가물하시죠? 네, 이게 그 이제 우연히 날라갔을 때의 테이크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꼭 진짜 언급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관객분 또 질문해 주실 네네 맨 앞에 여성분. 네, 되돌리기 한원영 감독님께 마이크. 감사합니다. 그 되돌리기 한원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민석이 물고기 방생하는 그 바다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찍으실 때 혹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마지막 리와인드 장면이 그 아까 전에 희망을 담은 절망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생각했을 때 민석이 뭐 어느 부분으로 돌린다고 해도 막 그렇게 해피엔딩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탈북하기 전이나 아니면 소희를 만나기 전이나 미사일 발사되기 전이나 어떤 시점으로 가도 결국에는 민석이 행복했을까? 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민석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만약에 한 번 돌릴 수 있다면 어느 부분으로 갈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바다. 아 바다. 네네. 바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찍을 때 네. 어려움이 아 네네 어려움이 있었죠. 그날이 어떤 분들은 그 파도가 세게 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되겠었거든요. 같은 날 찍었어야 돼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배우님들이 그걸 한 테이크 만에 무조건 찍었어야 됐어요. 이게 뛰어들면 옷이 젖으니까 그렇죠. 뛰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배우님들이 계시고 카메라 사운드랑 저랑 다 들어가서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한 테이크 만에 다 찍은 건데 그래서 일단은 사실 가장 저에게 큰 어려움은 좀 안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풍랑이 그날 있었는데 그 예보가 그 전에는 좀 그 정도로는 아니었었어서 제가 안전 요원을 따로 안 불러 놓은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이제 긴급 회의가 있었죠. 이제 PD님은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럼 제가 한번 진짜 먼저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어부장화를 제 걸 신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PD님 그래도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하셨는데 이제 배우님들이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들어가기까지 그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바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바다에서 찍은 장면이 사실 그게 너무 제가 아쉬웠던 게 이게 보통 바다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깊이에 따라. 근데 저희가 유독 이 좀 파여져 있는 모래바다여서 이렇게 너무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소희가 몇 발자국밖에 안 걸었는데 뭐 괜찮아 이러는데 이렇게 좀 그런 거리감이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서 나중에 편집했을 때 그 장면을 좀 그런 걸 좀 지우려고 되게 많이 크롭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대로 100% 담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다씬이.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담은 거라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민석이 되돌아가고 싶은 시점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냥 이별을 통보하듯이 잠깐 그만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좀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서로 격양돼 있고 너무 회피해 버리면서 어쨌든 그 바다에서도 화해를 시도하고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도 그 하해를 시도하는데 그냥 민석이 뭐 블락을 거는 게 좀 찌질해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좀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일종의 회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회피였던 그 우리 그만 잠깐 좀 우리 그만 만나자는 식으로 우리 그만 좀 쉬자. 마치 휴전 선정을 선포를 하듯이 그때로 돌아가면 좀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주혁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극중 이름이 뭐였죠? 그 민석. 민석이가 그래도 참 이게 슬픈 게 자기의 어떤 처한 그 상황이라 해야 되나? 자기의 신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제 식당씬에서도 그런 본인한테 곤란한 말들이 오갈 때 그냥 나가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트럭 장면에서도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해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회피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회피의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뭐 싸울 때는 자기가 이제 뭐 자기 뭐 괜찮다고 하잖아요. 신분이 괜찮다고. 근데 뭐가 문제인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 자기의 그거를 너무 잘 알기에, 본인이 잘 알기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피한 모습이 네, 안타까웠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 또 좋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장님이 건네준 그 귀마개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제목까지 가게 된 셈인데, 저는 그 귀마개를 준 행위가 뭐 개인적인 어떤 뭐라지 윤리적인 어떤 선행일지 뭐 이제 집단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준 건지 이거냐 저거냐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그 귀마개를 건네줌으로써 사장님은 약간 주변인이 아닌 단독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퇴장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또 내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장님도 약간 좀 원래 시나리오상엔 조금 더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한씬 나왔는데도 그런 좀 인상 깊은 장면, 이제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에는 사장님의 분량이 좀 더 있었을지 아니면 원래 그대로 간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분량이 이제 뭐 추가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거를 찍으셨고, 되게 저분이 좀 유쾌하시더라고 촬영장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마지막에도 뭐 귀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귀요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뭐 갑자기 뭐 귀요미 약간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좀 약간 화기애애하게 촬영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사장님의 분량이 더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귀마개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어떤 사장님이 이제 양희 배우님한테 이제 귀마개를 처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양희가 호영한테 귀마개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데, 그 두 번의 귀마개의 어떤 움직임이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마개가 하나의 마음같이 이제 사람한테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뭐라지 이제 제가 이제 뒤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약간 문장을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원주도 시고 강릉도 시고 춘천도 시잖아요. 저 이 영화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이드 인 강원으로서 이제 이 작품들을 다 이렇게 수급받아서 봤는데, 보고 나서 알게 된 게 순서를 말할 때 이게 춘천시에서 만들었고 이게 원주시에서 만들었고 저희 강릉시에서 만들었잖아요. 물론 부천 지명이 있긴 했지만 약간 메이드 인 강릉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그걸 의식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강릉스럽고 원주스럽고 춘천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릉은 특히 더 그렇죠. 동해안을 또 끼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까 관객분이 얘기하셨던 물의 어떤 그런 방생한 이런 장면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아까 동해안에서 찍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되게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유는 동해안이라서 그런 것 같아. 서해안이었으면 좀 평탄했을 텐데, 근데 역설적으로 동해안이어서 그 좀 넘실거리는 파도와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지 않았을까. 또 약간 그러니까 득과 실을 얻은 것 같아요. 지리적인 그걸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물의 다양한 흐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양식장의 물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도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 흐름까지. 그래서 또 인서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물의 그 흐름에 대한 인서트들, 뭐 두 인물을 끼고 찍은 배경 인서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찍을 때 뭐 스태프분들이나 뭐 촬영 감독님이랑 고심했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이런 포인트를 좀 염두하신 건지 궁금해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양식장이 그 민석이 일하는 곳은 민물에서 이제 키우는 물고기인데 바다에 방생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근데 원래는 로케이션 그 양식장이 영화적 허용에서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치어 양식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개를 너무 많이 키우셔가지고 그 어떤 주변 어떤 사운드 때문에 다른 장소들을 물색하다가 그 민물 양식장을 찾게 됐는데, 사실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그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냥 그 양식장이 엄청 산속에 고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탈북하고 나서 얘가 돈을 모을 염두로 어딘가에 일자리를 구해서 뭔가 이제 거처도 마련해주는 그런 종류의 직장이니까, 거기서는 사장님이 민석을 고용할 만하고 얘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캐릭터가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양식장을 그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 물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엄청 백색 소음이 너무 세서 모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싸우는 게 더 격앙돼 보였던 건데, 사실 사운드를 후시를 하고 다시 대사 녹음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백색 소음이 많이 그 물이 계속 돌아가고 그런 시끄러운 양식장의 소리를 담고 싶었는데, 그래도 대사 전달이 좀 돼야 될까 싶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좀 거친 물, 계속 뭔가 이렇게 잔잔한 물이 담기긴 했지만, 실제 그 양식장과 바다는 굉장히 시끄럽고 좀 백색 소음이 심한 장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또 그게 안 담긴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감독의 연출 역량은 아무래도 실내극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야외로 나가면은 진짜 온갖 그 자연 현상들이 감독이 그거를 너무 장애물처럼 가로막아서, 내가 아무리 어떤 완벽한 장면을 찍고 싶어도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실내 장면을 해봤자 이제 식당신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되게 몇 월에 찍으신 건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10월에 9월에 찍었고요. 그 화해하는 장면은 겨울 1월에 찍었습니다. 왜 아니, 추가 촬영된 추가 분량이에요. 예. 재촬영이 아니라 추가 촬영인가요? 네, 그 바다에서 원래 화해하고 끝나는 건데, 너무 소스가 너무 짧아서 너무 급격하게 화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 편집해놓고 추가 촬영을 한 번 더 해서, 실제로는 겨울인데 그냥 얇게 입고 가을인 것처럼 하고 찍었습니다. 그
그 쇼트가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그 겨울 특유의 뽀송뽀송한 느낌이 담겼던 게 아닌가. 저는 약간 해질녘이어가지고 좀 그런 뽀송뽀송한 필터 느낌이 난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그 당시 날씨의 영향도 있었겠네요. 없잖아. 제가 동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양이가 난청이란 그 직업병이 생겨서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이제 연령이 다 차가지고 이제 명예 권고 뭐 권고퇴직 이런 거를 이제 받으신 건지 그게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마 저는 전자인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난청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사장님과 대화할 때도 약간 드러나는데 이제 한번 배경 설정으로는 한번 이제 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 오랜 기간 이제 불사 기사로 일해오면서 생긴 난청이 있고 그렇게 생긴 어떤 위험했던 사고가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질문이 그래서 설정이 이제 원래 나이가 이제 다 되셨는데 네네. 갖고 계셨던 건지 이거 지병을 난청을 가지됨으로써 급격하게 이제 좀 정리가 회사 내에서 좀 정리가 되시는 그런 네. 안타까운 상황인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난청을 계속 겪으시는 과정에서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게 맞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원하지 않지만 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어떤 신입 부기사도 뭔가 하는 게 시원치 않지만 그러면 또 이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일련의 사고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거네요. 원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기도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되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원래 한 씬이 더 있었는데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그 씬을 제외하고 아예 그냥 삭제를 하고 대신에 원래 이제 혼자 양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명 소리가 나잖아요. 후반부에 그 부분이 이제 콘티는 없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추가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간접적이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나 난청에 대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 고 데시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아마 어떤 관객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객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맨 앞에 여자분. 네, 그 박동 감독님께 그 난청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운드가 조금 그 주인공이 얘기할 때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얘기할 때 좀 먹먹한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일부러 의도한 건지 뭐 이제 그 녹음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녹음은 이제 후신 따로 안 하고 다 현장에서 녹음을 했고 사실 그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분께 들었던 게 조금 이제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연출상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이제 의도를 일찍 배우셨군요.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연출상 그렇게 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인 질문인데 믹싱을 한 거죠? 어디 맡긴 건 아니고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네 어떻게 해서 한 거여서 네. 연출상의 그거네요. 직접 하신 거라고. 또 재미난 신박한 질문 해주실 때 두 번째. 두 영화 다 그냥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기막에는 그냥 좀 시덥잖은 건데 노래방에서 좀 제가 좋아하는 노래긴 했는데 왜 한바탕 웃음으로를 굳이 불렀는가 궁금했고요. 저는 그리고 그 되돌리기 그 바다 일부러 좀 파도가 거센 바다 가신 줄 알았었는데 좀 듣고 좀 놀랬고 계절을 듣고 또 직접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더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되돌리기에서는 그 전에 눈먼 사랑도 그렇고 어떤 심장의 벌레도 그렇고 어떤 남녀 그런 관계들도 계속 나오고 또 눈먼 사랑이나 되돌리기 둘 모두 어떤 여성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뭔가 미안하다고 하는 입장이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의 어떤 인생에서의 화두가 좀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좀 크신지, 또 어떤 실제 어떤 사례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 또 양식장에서 그 자꾸 그 고기들을 잡아도 자꾸 이게 풀어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과 또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마지막에 그 두 장면의 의미 같은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하셨는데 혹시 제가 놓쳐가지고 혹시 네. 첫 번째는 그 왜 그런 여자들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비행기와 네, 방생의 이제 물고기가 도망가는 것에 대한 네네. 하나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차곡차곡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버려가지고 한 번만 요약해서 말씀 주시면 요약해 주시면 제가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도 까먹어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물고기 그 중간 아저씨가 처음에 이제 신주 그 민성이가 가고 이제 뭐 자꾸 뭐 이렇게 고기 안 잡고 갔다고 막 그러면서 자꾸 뭐 풀려났다 이런 말을 했던 것그 말이랑 마지막에 이제 좀 어두워져서 차단하기 전이었나 후였나 그 무렵에 이렇게 비행기가 딱 드는 그 두 장면의 의미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영화가 최종본에는 결국에 어떤 그런 게 다 완전히 생략됐지만 시나리오상 일부에는 원래 그 민석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서는 허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마음 기댈 곳 없고 좀 힘들 때 그냥 또 직업적으로 가끔 이제 치어를 이제 납품하러 이제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걸 목격하고 좀 모방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원래 종교된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아저씨가 뭐 저놈의 새끼 뭐 고기 잡아놓고 가라 했더니 또 그냥 뭐 나갔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맨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쓴 게 맞긴 했는데 근데 그 대사를 너무 상징적으로 쓴 것이 좀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결국에는 연출했을 때는 실제로 그 양식장에 매일 그 숭어 한 마리를 키우는데 한 6, 7년이 걸리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이게 치어들은 상류에 살고 크면 클수록 이제 하류로 내려가서 이제 칸이 굉장히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다 커서 이제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얘네가 크고 몸집이 이제 힘이 세지다 보니까 실제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하수구에도 빠져들고 진짜 강에도 빠져드는 숭어도 있고 해서 매일매일 죽은 엄청 커다란 고기들을 건져내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래서 양식장의 어떤 업무를 취재하다가 그냥 아저씨는 진짜 오늘 매일매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탈출 시도를 하다가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건데 얘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제 물고기를 이제 배달하러 갔다라는 의미로 취재를 하면서 그냥 실제로 일상에서 하는 말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실제로 없던 콘티였는데 그 민석이 실제로 한 서너 시, 한 4시?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음료수도 사오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왔는데 뭐 7시, 8시까지 좀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가 지금 그 실제는 지금 군부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군부대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되게 자주 뜨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촬영 중에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저걸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비행기를 보고 즉석 추가한 콘티로 시간 경과의 의미로 비행기를 넣었습니다. 촬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자주 떴었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 1시간에 한 대씩 정도 떴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근처에 뭐 비행 부대가 있으면은 촬영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1시간에 한 대 정도면은 네. 근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았던 거죠 그 당시 기억상으로. 그렇군요.
이제 제가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고자 하는데요. 네, 맨 뒤에 남성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영화는 너무 잘 봤고요.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 그 되돌리기에 민석이가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 만나러 부대 앞으로 가는데 이제 그때 봉투에 뭘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거기 실제로 촬영할 때는 안에 어떤 음료수를 담아서 가셨는지 저도 궁금했었어요. 네,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냥 음료수 하나 건넬 때 그게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비타 500을 그냥 사서 그냥 네, 그냥 첫 인사할 때 그냥 주기에 뭔가 되게 그냥 무난한 그래서 비타 500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타우린 음료, 에너지 음료가 추가됐었네요.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왜 컨피던스를 또 추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는 비타 500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출 소품하면서 이것저것 좀 사보면서 좀 안에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뭐 사실 바카스와 비타오백이 섞여 있었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피던스도 뭐 많이 먹으니까요. 진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두 분 이제 어떤 영화 관련 혹은 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졸업 작품을 정말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제작 지원을 받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누군가 어떤 뭐 이제 영화학교 같은 데서 만든 것도 아니어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도전이었고 되게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정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영화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도전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단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 때마다 또 기획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올해 좋은 기회로 제작 지원을 받게 된다면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근황과 앞으로 행복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생업을 하다 보니 작년에 찍어놓은 단편들을 이제서야 좀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제 좀 그래서 작년에 찍어놓은 단편들을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편 영화 PD를 하고 있었어서 방금도 그 현장에서 있다가 왔는데 그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장편 영화 PD로서 그 현장 마무리하고 저도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에 이제 장편을 찍기 위해 좀 열심히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촬영이 완료된 단편이 한 편, 두 편 있으신 거예요? 단편들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네, 작년에 좀 어쩌다가 엄청 가볍게 찍은 것들이 좀 있어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 가볍게 찍은 것들이 있어서 그 말은 뜻은 어떤 심장의 벌레나 되돌리기 같은 규모가 아닌 진짜 완전 우리 약간 간의 수공업의 어떤 4-5명이서 만든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거 느낌의 포함해서 영화인가요? 맞아요. 포함해서 네. 3편. 네. 네네. 3편을 지금 편집 중이시고 완성은 아직 못 하셨을까요? 일단 한 편은 이제 거의 완성했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장편 PD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촬영이 제가 알기로 아직 다 마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촬영하고 또
쉬었다가 또 날 잡고 촬영하고 이런 식인데 그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네, 그 감독님께서 사계절을 담으셔가지고 지금 가을 겨울 진행을 제가 1년이 묶여버렸는데 여름에 끝납니다. 봄, 여름이 남았거든요. 네, 에릭 로메르 사계절 영화처럼 한 편에 다 담으신. 네 어쩌다가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눈이 안 오면은 봄 시퀀스를 겨울에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B로서의 어떤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그 리얼리티를 중시하셔가지고 B님 벚꽃이랑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런 게 싶다고 또 하셔가지고 네못 그럴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의견에 동의하신 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이제 원영 감독님부터 이번에 먼저 드리고요.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갓길 네, 집에 잘 돌아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귀한 시간에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산은 5년 만에 오는 것 같고 이제 부국제 영화의 전당은 처음 와봐요. 근데 제가 이제 촌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제 막 L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붕이. 촌 사람이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화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77회 작은 영화 영화제 전국 영화사랑 저도 헷갈리네요. 강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